시작을 좀 해보죠. 오늘은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첫날이기도 하니까. 특히나 앞부분은 학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희고 아마 선택했을 거예요. 본인들이 나는 경희고 갈 거야 라고 선택했을 거고, 선택의 이유가 여러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선택이 아마도 이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의대나 이런 쪽으로 대학교를 잘 갈 테야 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을 거고, 이런 친구들도 있죠. 야, 이 동네에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자사고를 선택하더라. 그래서 경희 아니면 대광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경희고에서 집이 좀 가까워. 뭐 이런 정도 선택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선택을 했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나라 대입 제도를 봤을 때 자사고, 특목고가 유리함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불리함도 있어요, 물론. 불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내신 점수를 받는 것에 있어서 약간의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건 제도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학종이나 이런 쪽으로 했을 때 학종에서의 등급을 가지고 점수를 주는 것과 교과를 가지고 점수를 줬을 때의 점수 차이가 약간씩 있어요. 이런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자사고를 선택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겁니다. 다만 이게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사고를 선택했을 때 아무래도 내신에 대한 부분이 좀 세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안 하고 있었다면 또 하셔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경희고 같은 경우가 다른 과목들은 내가 잘 몰라요. 다른 과목들은 뭐 내가 분석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경희고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꽤나 고민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매년, 나도 이제 벌써 한 7년째 오고 있는데 8년째 돼가고 있네요. 이제 근 10년 가까이 이제 경희고 내신을 쭉 해오면서 내가 느꼈던 것은, 경희고 선생님들께서 꽤나 많은 노력을 하시고 꽤나 많은 변화를 주시려고 노력해요.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너희 이제 지금 경희고만 다니게 될 텐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경희고도 내신 대비를 하지만 저쪽에 다른 동네에서는 다른 학교들 내신 대비도 해요. 그 중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렇게 서울대, 의대 많이 보낸다는 그 강남 지역에 있는 자사고 이런 데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의대 많이 보낸다는 단대부고나 이렇게 휘문고 이런 학교들을 보면 부교재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휘문고 같은 경우도 부교재가 그냥 그대로거든요. 어드밴스드 리딩을 그대로 사용하고 교과서는 당연히 그대로 있고, 단대부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경희고 같은 경우가 그 교과서는 당연히 바뀌지 않죠. 교과 개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부교재가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긴 하는데 사실은 바뀌는 것도 크게 대동소이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자이스토리, 마더텅, 작년에는 풀스록 이런 교재들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교재들의 특성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들을 모아놓은 거, 그게 이제 부교재예요. 매년 그랬는데. 근데 아니 그럼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풀스록도 자이스토리도 뭐 이렇게 마더텅도 다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의 디테일이 좀 있어요. 디테일을 좀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 코로나 직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교재를 썼냐면 리딩 파워라는 책을 썼어요. EBS 교재고요. 리딩 파워 독해 중에서 독해 완성을 썼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경희고등학교 1학년 부교재가 리딩 파워 독해 완성이었는데, 그 교재가 해성여고의 2학년 부교재였어요. 리딩 파워가 독해 완성이 있고 독해 기본이 있거든요. 기본이 조금 쉽고 완성이 좀 어려웠는데 해성여고 2학년 아이들이 쓰는 교재가 1학년의 부교재였어요. 시험 범위는 오히려 경희고가 더 많았어요. 그만큼 영어 공부를 많이 시켰었고 시험 범위도 굉장히 많고 했었거든요. 당시에 단어가 따로 있었어요. 단어책이 따로 있었어요. 단어 시험을 따로 봤었는데 단어가 한 1000개 정도가 됐었고, 그 중에서 문제가 10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30문제가 아니라 36문제였어요.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 그냥 외워서 시험 보면 되지 않습니까? 대단히 까다로웠어요. 그 전체의 단어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잘 쓸 수 있는 형태. 그런 형태들이라서 되게 어려웠어요. 뭐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5개의 보기가 있는데 그 5개의 보기 중에서 카테고리가 다른 거 하나 찾아라. 이런 식이에요. 5가지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건 전부 다 무역과 관련되는 단어인데 한 단어만 뭐 생물학과 관련되는 단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완벽하게 다 암기하고 있어야만 하는 형태들이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제 앞쪽에 단어 문제가 앞쪽에 10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거기서 점수를 깎아먹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았었어요. 단어를 특히 우리 남학생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단어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까다로웠어요. 왜 그랬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양으로 확 때려버리는 거예요. 많은 양의 지문들을 읽으라 라고 하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다가. 왜냐면 학교에서 빈칸 추론 어떻게 풀 것이냐, 글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문장 삽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강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지문을 많이 읽어라. 게다가 단어를 잘 안 외우니 단어책을 따로 집어넣은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시험을 봤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 2020년까지 그런 식으로 시험을 봤었고요. 21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21년에 어떻게 바뀌었었냐면 21년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였죠. 근데 그때가 진짜 난리 부르스였거든요. 2월부터 시작해서 막 기억나요 혹시? 엉망진창 난리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경희고에서 선택했던 부교재가 맞수라는 부교재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첫 해에 맞수 어법 기본인가? 그걸 썼었는데 참고로 그 전년도까지 시험 범위가 교과서 2가 그리고 프린트물이 항상 들어갔어요. 교과 프린트물을 따로 나눠주셨었고 문법 프린트물 따로 나눠주시고 그리고 팝송이 들어갔어요. 그 이제 팝송이 항상 들어가서 그 팝송에서도 문제 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부교재였었는데 시험 범위를 보면 모의고사 지문 알죠? 모의고사 지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개 정도가 시험 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때가 한 7, 80개, 많을 때가 한 100개 정도가 됐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맞수라는 교재로 바꿨어요. 맞수라는 교재는 굉장히 얇아요. 되게 얇은 문법 이제 독해 이런 책이었는데 그때 한 강의 지문이 4개에서 5개. 예제가 하나 있고 나머지가 있으니까 5개 정도가 들어간 거죠. 예제를 뺐어요. 그러니까 총 4개인 거야. 한 강에 모의고사 지문이 4개. 시험 범위는 4과. 그럼 몇 개예요? 16개인 거야. 100개 정도 보다가 16개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 범위를 줄이고 교과서를 부교재를 바꾼 거거든요.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들은 2월에 코로나가 빵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1월 말부터 시작해서 막 스물. 그럼 한 달 안에 학교에서 정해놨던 부교재를 바꾼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실제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실제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럼 나머지 그 많은 지문들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EBS 수업 링크를 걸어줘서 그거 듣고 시험 봐라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범위를 줄이고 그 안에서 시험을 봤어요. 물론 시험 난이도는 대단히 쉬웠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시험 난이도가 좀 이제 낮았었고 지문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그것만 다 완벽하게 외워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점이 너무 많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죠.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말고사 시험이 대단히 까다로웠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로 이거 뭐지? 어쩌라는 거지? 라는 형태들로 시험 문제를 냈거든요. 그런 형태들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쪽에 이제 반포고라고 저쪽에 서초 쪽에 있는 학교인데 반포고등학교 시험은 영어 시험이 되게 어려워요. 과중인데도 되게 어려운 학교인데 그 학교랑 비슷하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코로나 직전까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직전까지 지필고사랑 수행평가랑의 비중이 5대5예요. 50대 50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50대 50의 비중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50대 50이었고요. 코로나가 터진 그 해에 7대 3이었어요. 지필고사가 7이었고 수행평가가 3이었어요. 코로나의 두 번째 해, 2022년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6대 4였어요. 6대 4로 바꿨었고 그 다음에 5대 5로 바뀌었고 어떤 말이냐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반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희가 훌륭하게 잘 대처를 해서 좋은 점수를 가지고 대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세요. 실제적으로. 수행평가의 비중도, 수행평가랑 지필고사의 비중을 그때그때 바꾸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 현상에 되게 많이 이제 대응하시는 거거든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경희고를 선택한 건 기본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특히나 영어과 같은 경우는 고민도 많이 하시고 많이 신경 써 주시니까 충분히 잘 따라가면서 준비를 하시면 내신에 대한 부분들도 괜찮을 것이고 수능에 대한 대비들도 그러니까 많은 지문들을 해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 지문을 많이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가 된 형태들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이런 제도적인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준비를 또 대응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경희고를 맡아서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살피고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부교재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으로 공부를 시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도 계속해서 살피고 있어요.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죠. 작년 고2, 올해 고3이 된 친구들 있죠. 너희들의 한 2년 선배들이죠. 2년 선배들 같은 경우가 정말 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얘네가 코로나를 정통으로 맞은 애들이거든요.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를 겪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좀 사그러지나 막 다시 막 폭풍이 일고 막 이런 시기의 고2였고요. 이제 고3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의 학습량이 현저하게 낮아요. 아주 낮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맞수를 썼잖아요.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이 친구들 실제로.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작년에 현재 고3이 된 친구들의 작년 부교재가 교재는 뭐 당연히 뭐 교과서가 있었고 부교재가 뭐였냐면 어휘어법. 풀스록의 어휘어법이었는데 수능 어휘어법이었어요. 지문이 고등학교 3학년 지문, 고3 모의고사 지문. 제가 경희고를 담당하고 나서 학년에 맞지 않게 교재를 선택한 게 작년이 유일했어요. 작년이 유일하게 학년에 맞지 않았었어요. 대부분 고1 때 1학년 교재, 고2 때 2학년 부교재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잘 맞지 않았던 게 작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전년도에 얘네가 맞수를 가지고 시험 보고 내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가 현저하게 낮은 거예요. 너무너무 낮은 거야. 영어 공부에 대한 비중이.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똑똑하게 선택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물론 내가 물어본 거 아니야. 그건 내 판단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선택을 하신 거죠. 공부량을 늘려야 되는데 똑같이 고2 거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한 단계 높여서 고3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시키겠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기에는. 아주 똑똑한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말씀드리자면 훌륭한 선택이에요.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면 작년 고등학교 1학년 부교재가 풀스록 고등학교 1학년 독해 기본이었어요. 그럼 독해 기본이니까 그 책이 어떤 식의 교재냐면 18번부터 45번까지. 그러니까 리딩 영역에 있는 18번부터 45번까지의 유형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A는 18번 문제만 모여 있고요. B는 19번 문제만 모여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중간고사 시험 보면 뭐가 들어가죠? 글의 목적, 주장, 요지, 함축의미추론, 제목 요 정도의 지문이죠. 우리가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막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지문입니까? 23번과 24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쉽게 풀죠. 특히나 글의 목적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지루하죠. 근데 그 지문 18 지문이 시험범인 거예요. 난이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쉬웠어요. 방금 너희가 푼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글의 목적, 요 정도의 지문들이라고요. 처음 보는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못 읽을 정도로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경희고에서는 다시 한번 이번에도 교재 선택하는 걸 보면서 역시 똑똑하게 선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교재는 뭡니까? 어휘어법이죠. 고등학교 1학년 자이스토리인데 어휘어법 기본을 선택했죠.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또다시 목적이나 뭐 생활문 이런 걸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영어 공부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읽을 만한 지문들이 모여있는 어휘어법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렇게 읽히고 좋은 선택이에요. 덕분에 우리는 내신 대비를 작년보다는 조금 더 힘들게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작년 중간고사 때 지문이 굉장히 쉬웠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처음 접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시험과 관련되는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고 내신 대비 하다 보면 다른 일정들이 너무 많다. 수학도 너무 많고 국어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나는 이과 성향인데 난 이과 과목들이 중요한데 특히나 수학은 되게 많이 해야 돼.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주에 한 번만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경영고에서 내는 문제들을 잘 보면 수업을 막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지문은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고 이 지문은 꽤나 이제 중요한 지문이니까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 지문에 에너지를 쏟아요. 또 어떤 지문도 중요하니까 막 쏟아요. 이 지문 너무 쉬워. 너무 쉬우니까 이 지문은 수업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읽어봐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영고에서 내는 문제들의 패턴을 이렇게 보면 특정 지문이 되게 중요하고 어려워서 그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고 싶으신 문제가 있어요. 나는 글의 순서를 낼 거야. 나는 빈칸 추론을 낼 거야. 를 정해놓고 그냥 지문을 고르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에요. 허나 문제가 나오는 패턴과 문제 번호를 이렇게 봤을 때 왜 이 지문을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말이냐면 그냥 내고 싶으신 문제가 있고 그냥 둘러보다가 이 지문을 가지고 그냥 그 문제를 내신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물론 독심술까지 한 거 아니니까 정확하진 않겠죠. 허나 문제가 나오는 패턴들을 보면 그래요. 내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문제 낸 거 보면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자이스토리나 풀스록이니까 A, B, C, D가 이렇게 있잖아요.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A의 10번, B의 10번, 3의 10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랜덤하고 무작위인 거죠. 그럼 각 챕터의 10번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웠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지문들은 전부 다 수업으로 해결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쉬운 지문이니까 한 번씩 읽어봐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읽어보고 같이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내신 기간 안에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지문들은 전부 다 수업을 해요. 어떤 지문도 쉬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전부 다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전부 다 제가 직접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과제로 우리가 진도가 나간 모든 지문들에 대해서는 해석을 써보셔야 돼요. 굉장히 귀찮겠죠. 근데 써보셔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수업 들으면서 그래 저거 그래 맞아 이렇게 해서 절대로 내신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직접 읽어보시고 직접 해석을 써보셔야 돼요. 귀찮더라도. 그게 좋습니다. 타임테이블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진도는 시험 전주, 시험이 이제 4월 말에 있겠죠. 시험 전주, 그러니까 조금 빠르면 보름 정도, 한 3번의 수업 전에 진도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 3번은 뭐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 전주에 영어 진도 나갈 겁니까? 다른 거 할 거 정말 많아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할 것들이. 시험 전주에 진도를 나갈 수 없어요. 그럼 시험 전주에는 뭐 할 거냐? 이런 형태로 모의고사가 끊임없이 만들어질 겁니다. 시험 범위 안에 모의고사가 모의 테스트가 끊임없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모의 테스트를 보고 틀린 거 다시 보고 테스트 보고 혹시 모르는 거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한 2주 동안 진행이 될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는 시간들로 따로 진행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챕터별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A 파트를 다 나갔다. A 파트에 대한 모의고사를 따로 볼 거고요. B 진도 다 나갔다. B 파트에 대한 모의고사를 따로 볼 겁니다. A, B를 합쳐서 모의고사를 또 따로 볼 거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 번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또 한 가지, 단어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단어는 많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그러니까 한 번에 개수를 미친 듯이 많이 늘리겠다, 그건 아니고요. 반복해서 여러 번의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보냐면 A 보고 B 보고 C 보고 D 보고 다 봤어? A, B 묶어서 보고 B, C 묶어서 보고 C, D 묶어서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단어 시험을 볼 수 있게.
처음에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누적해서 보기도 하고 하니까 뒤쪽에서 좀 편해질 겁니다. 전체적으로 진도 나가는 거는 앞쪽을 좀 세게 나갈 거고요. 초반에 진도를 좀 빨리 많이 나갈 거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여유 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으로 갈수록 너희가 지금은 이제 3월 입학한 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학교에 실제로 영어 수업 했나요? 했어요? 진도 나갔어요? 진도 안 나갔죠? 네, 설명 먼저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그런 다음에 뒷부분으로 갈수록 너희가 바빠질 거예요. 영어의 에너지를 쏟기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앞쪽에 우리가 좀 힘을 많이 쓰고 뒤쪽에서 다른 과목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좀 마련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초반에 좀 세게 나가고 초반에 좀 가열차게 나갈 때 집중해 주시고 같이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고요. 자, 가보죠. 조금 더 이야기해보죠. 목표는 당연히 대입이에요.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모여있는 것도 그런 이유죠. 경희고등학교는 뭐 숫자 잘 안 보이겠는데 숫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봤을 때 학생 수가 중요하죠. 학생 수가 지금 요건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 건 아직 정식으로 발표가 된 게 아니라서 올해 건 정확히 하지 않고요. 1학년 같은 경우에 지금 명수가 261명. 261명 계산해 보세요. 4%가 몇 명까지인지. 오케이? 그거 계산해 보시면 내가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등급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그런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 요거는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숫자니까 이건 그냥 기본적인 정보니까요. 이 숫자만 기억하세요. 여기 1학년 261명, 요거 261명.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겠죠. 한 260명 정도 기준으로 잡으시고 4%가 몇 명까지인가 계산해 보시면 내가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요건 이제 뭐 교과 성취도인데요. 성취도랑 등급은 좀 다릅니다. 등급이랑 성취도는 좀 다른 겁니다. 오케이? 이거 구분해 주시고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여기예요. 실제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지필고사 그리고 수행평가가 5대5예요. 이게 5대5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지필고사 한번 보는데 지필고사 100점 맞아서 25%예요. 25%인데 수행평가 하나가 20%예요. 오케이? 지필고사에 맞먹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지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3월 초인데 벌써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수행평가는요? 수행평가는 우리 중학교 때의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수행평가 언제 했습니까? 제출하기 전날. 그잖아요. 제출하기 전날 해가지고 막 제출하는 거잖아. 엉성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중학교 때의 수행평가는 점수를 좀 덜 받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의 수행평가는 너희 대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등급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니까요. 실제로 지필고사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수행평가에서 만회를 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남학생들은 수행평가를 정말 대충 해요. 정말 대충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수행평가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준 자료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수행평가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을 써서 제출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에세이 같은 형태로. 짧아요. 에세이라고 해서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 써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제출할 때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니까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니까 너희가 영어랑 관련돼서 학교에서 받는 등급들은 전부 다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카톡이나 이런 걸로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시고 저한테 첨삭을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거를 다 이렇게 빨간 펜으로 쭉쭉쭉 써가지고 다시 고쳐서 보내드려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다시 또 고쳐 쓰시고 다시 또 보내시면 돼요. 보통 여학생들은 이거 한 2-3번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좀 고쳐주면 자기가 그 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고쳐 써요. 아예 글을 새로 쓰고 다시 또 보내요. 이거 2-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문법적으로 우리가 거의 다 잡혀서 내용도 잡혀서 제출이 되거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거 한번 띡 내고 고쳐주면 딱 그 부분 고쳐서 제출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세요. 우리 내신 대비는 한 달 넘게 하잖아. 근데 이거는 하루 만에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건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약속. 이건 나중에 가서 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수행평가 제출에 대해서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항상 물어봐요. 이거 언제까지냐라고 항상 물어봐요. 이거 언제까지 제출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내일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인데 야 내일은 지금으로부터 내일을 말하는 거니 잠시 후를 말하는 거니 잠시 후죠. 죽는다 그러면. 이러면 안 해줍니다. 이러면 해드리지 않아요. 일부러라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마음이 급하니까 꼭 좀 부탁해 꼭 해줘 라고 해서 내가 해주잖아요. 그 친구가 그 다음번 수행평가를 언제 할 것 같아요? 똑같은 시간에 하게 돼 있어요. 동일하게 똑같이 새벽녘에 나 이거 빨리 내야 되니까 빨리 해줘 이렇게요. 그럼 그 친구는 성격이 바뀌지 않을 거고 습관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예 나한테 안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미리 하면 되잖아. 미리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자세하게 봐서 드리니까 그거는 좀 미리 하도록 합시다. 요거에 관심 가지세요. 요거. 그리고 지금 보면 에세이 라이팅 있죠. 세부사항 보시면 에세이 라이팅 있고요. 보캐블러리 있는데 보캐블러리는 단어 테스트를 보는데 이거 그 병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터넷상으로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클릭해서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태도 점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 잘 챙겨 두셔야 되고 남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꼼꼼함이잖아요. 그런 것들 꼼꼼하게 챙겨만 주시면 요거는 점수를 깎이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요 부분이 좀 중요하다. 신경 쓰셔라 라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 자료는 뭐냐면 여기 아까 제가 이제 성취도 점수랑 등급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건 이제 성취도예요. 성취도 점수인데 복잡하게 보지 말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평균 점수가 76점이에요. 평균이 76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19 정도가 돼요. 평균 점수가 높은 편이에요. 뭐 아주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평균 점수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도 이제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아예 못 보는 시험이고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또 이만큼 있고 허리가 좀 얇고 이제 양쪽이 좀 많은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 받은 친구들이 31%예요. A를 받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건 거듭 말씀드리면 등급은 아닙니다. 허나 A를 맞은 친구들이 3분의 1 정도가 A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상은 전부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잊지 마세요. 어떤 걸 잊으시면 안 되냐면 잘 생각해봐. 3분의 1 정도가 1등급을 받는데 야 개나 소나 다 받네. 내가 그 개소 안에 끼지 못하면 난 뭣도 아닌 거예요. 이해됩니까? 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낮다라는 것이 무조건 나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점수를 잘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준비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요건 이제 1학년 거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2학년 거거든요. 요건 2학년 겁니다. 2학년 거 영어 1이죠. 근데 지금 보면 평균 점수가 72점이에요. 표준 편차는 18점이고요. 근데 A 받은 친구들이 22로 나눠졌죠. 좀 낮아졌. 그러니까 1학년 때 1학년에 비해서 조금 낮죠. 낮은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2학년, 작년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교재를 고3 교재를 썼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1등급이란다. A를 받을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요 뒤에 거는 뭐냐면 요거부터는 이제 제가 드린 자료에 없어요. 자료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요건 이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18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18년도에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잘 봐봐. 요거 하나 잘 집중해서 봐봐. 잘 들어봐. 여기에 모의고사 2개 들어갔어요. 모의고사가 2개 들어갔고요. 유인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독해 유인물이 따로 있었고요. 뭐가 없어요? 교과서가 없네요. 교과서 따로 없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19년도입니다. 교과서 들어갔어요. 자유스토리 들어갔고요. 모의고사 들어갔고요. 교내 유인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유인물을 따로 줬어요. 팝송 2개. 이렇게. 참고로 팝송 주시던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2학년이랑 같이 올라가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팝송 프린트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거 보죠. 지금 보면 요거는 이제 19년도 문제인데 요것도 지금 보면 교과서 들어가고요. 지문 따로 있었어요. 개념원리 복과 아까 말씀드렸죠. 단어책 따로 있었다 그랬죠. 단어책 따로 주신 겁니다. 외부 지문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갔죠. 19년도니까 아직 코로나 전입니다. 시험 범위가 좀 많죠. 좀 전반적으로 많고 다양하죠. 다양하게 시험 문제가 시험 범위가 나왔었고요. 얘 같은 경우 보면 자이스토리인데 쉬운 2개예요. 자이스토리가. 근데 리딩 파워도 들어갔어요. 이게 47개야. 그럼 그게 100개죠. 이게 99개잖아. 그지? 그런데 교과서 교과서 없군요. 여기 팝송 2개. 이렇게 하면 충분히 100개가 넘는 지문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많았었어요. 20년도입니다. 20년도로 넘어오면 교과서 2가 보충자료 그리고 기본어휘. 이 기본어휘가
이때는 단어책을 따로 선택하셨었는데 이때는 이제 프린트물로 나눠주셨거든요. 프린트물로 나눠주셨었는데 그 분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5개라고 하니까 1에서 5까지라고 하니까 뭐 한 50개 되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1000개 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웠었어요. 문제는 10문제. 전체 3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어휘 문제였던 거야. 상당히 비중이 높았던 겁니다. 이때는. 어쨌거나 여기 교과서, 모의고사 1에서 5강까지 그리고 미니 테스트가 따로 들어갔어요. 그럼 잡아봐. 1에서 5죠. 마더텅이라는 교재는 기본적으로 아까랑 똑같아요. 유형별로 18번 문제, 19번 문제, 20번 문제 이렇게 되면 18번 문제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한 챕터, A 챕터에 10개가 넘어요. 이제 15개, 16개 이렇게 되거든요. 빈칸 추론은 되게 많고요. 근데 그게 5개예요. 5, 60개 된다는 거죠. 게다가 미니 테스트가 하나 들어갔어요. 또 10개 추가가 된다는 거죠. 한 60, 70개, 7, 80개 정도가 된다는 뜻이죠. 교과서 2가 있는데 유인물 따로 있었습니다. 시험 보기 되게 많죠. 이렇게 많았었어요. 이게 기본 세팅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분량이 항상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19년도에 실제로 문제를 좀 보니까 특이한 거는 리딩 파워 주르륵 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이스토리 주르륵 내는 이런 형태들로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리딩 파워 같은 경우가 요게 이제 리딩 파워 독해 완성, 그러니까 보통 다른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있었던 그런 교재들을 가지고 냈던 거고, 자이스토리는 그 학년에 맞췄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어렵고 여기 조금 쉬운 지문이고 이렇게 조화를 맞춰서 문제 출제를 했었던 겁니다. 문제 유형들은 뭐 그래요. 문제 유형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능 유형, 수능에 나온 유형인데 뭐가 많냐면 어휘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어휘책이 따로 없었잖아요. 어휘책이 따로 없다 보니까 그 시험 범위 안에서 어휘 문제를 상당히 많이 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휘를 많이 강조합니다. 실제로. 뒤에 건 이거 마찬가지로 20년도 중간고사 문제 이렇게 되고요. 요 얘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21년도 보여요? 교과서 2강 그리고 맞수 1에서 4강. 1에서 4강이니까 한 강의 지문 4개, 16개. 이게 끝이에요. 요거로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작았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시험 범위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맨 처음에, 이건 중간고사죠. 중간고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냥 저 작은 시험 범위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과서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었죠. 이 앞쪽엔 교과서가 아예 안 들어가기도 했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교과서 비중이 아예 없거나 교과서가 되게 적었었는데 교과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요. 맞수 문제도 이렇게 냈었어요. 너무 쉬웠어요. 지나치게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문제를 어떻게 냈냐, 이런 식으로 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묶여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셨었냐면, 시험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 두 컬럼으로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 컬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지문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맞수 11강 3번 4번, 여기 3번 지문, 4번 지문, 14강 6번 이렇게 쭉 열고 있는 거예요. A, B, C, D 이렇게요. 열고 있는 다음에 이 전체에서 문법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문법적으로 여기 밑줄 쳐놓은 다음에 맞는 거 찾아봐, 틀린 거 찾아봐, 이런 식으로. 같은 용법 찾아봐, 다른 용법 찾아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약간씩 활용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난이도를 좀 높이고 싶으신 거죠. 한 지문 안에서만 문법 문제를 내면 너무 쉬우니까. 지문을 쫙 늘려놓고 그 안에서 문법 문제를 낸다든지 어휘 문제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요거 해가지고 결국 어법 문제 냈죠. 참고로 이때 문제가 that의 쓰임, that이란 단어에 대해서 같은 용법을 골라봐, 다른 용법 골라봐, 요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 출제를 하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그런 식입니다. 자, 이걸 보죠.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고 지금 우리도 마스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이런 식으로 자율로 바뀌고 했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이게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에 보면 교과서 2가 들어가고요. 추가 유인물이 있었어요. 추가 유인물은 뭐였냐면, 요즘에 실제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주 4일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 5일제를 뛰어넘어 주 4일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 얘기가 사라지긴 했지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과 관련되는 디스커션 지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풀스록 이었었는데 1회 4강이었던 거예요. 1회 4강이고 보면 지문이 몇 개였었냐, 한 80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정확하지 않아요. 조금 틀릴 수 있는데 80개 정도의 지문이었어요. 꽤 많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코로나 이전에 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코로나 이전에 교과서 있었고요, 부교재 있었고요, 유인물이 꼭 들어갔었거든요.
유인물을 다시 나눠주시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그 전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유인물을 나눠주시니까 혹시라도 요번에 수업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유인물을 나눠주시거나 추가적으로 뭔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도 문제를 출제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지 잘 챙겨두시고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준비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나눠주시는 지문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문들은 빨리 저한테 갖다 주시고 사진 찍어서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준비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잘해야 너희들도 효과적으로 대비가 되니까 저한테 빨리빨리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좀 보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었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보면 거의 다 뭐 이렇게 수능식이에요. 아주 특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특징적인 거, 다른 학교 기출문제들 뭐 본 적이 많지는 않겠지만 다른 학교들 기출문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다른 특징이 하나 있죠. 대단히 다른 거 하나가 있죠. 뭐요? 서술형이 없죠. 서술형 문제가 없이 전부 다 선택형 문제밖에 없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서술형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얼추 찍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서술형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여고들이나 이 근방에 있는 휘경, 경희 이런 여고들에 비해서 점수가 깎일 만한 요인들이 되게 적어요. 왜냐면 다른 서술형이 나온 학교 같은 경우가 점수 깎일 여지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여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행이죠. 근데 이건 잘 생각하셔요. 항상 양날의 검이에요. 이게 다행이다. 내 점수가 깎일 위험성이 별로 없어. 이게 참 다행인데 이게 약점은 뭡니까? 다른 애들도 점수 깎일 염려가 별로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맞아야지 그냥 안정적으로 1등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특징적인 거 하나 알아보시고 요거는 제가 표 넣어드렸으니까 그거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면 학년별로 특성이 있어요. 학년별로의 특성들도 있는데 그보다는 학교별 특성이 조금 더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고라는 학교, 자사고, 그리고 자사고니까 지필고사랑 수행평가랑 5대5, 그리고 서술형이 없는 지필고사,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유념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영어 실력이 좋아야 돼요. 내신 대비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물론 맞죠. 제가 그렇게 끌고 갈 거니까. 다만 실제적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너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 고민이라는 것이 너희가 실제로 내신 대비를 꾸준히 하면서 수능을 볼 수 있는 실력, 수능에서 최저를 맞추거나 수능에서 영어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주시고자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되게 노력하시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그 흐름에 따라가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과제를 위한 과제를 하시거나 진도를 위한 진도를 나가시거나 이래서는 내신 대비는 어느 정도 얼추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수능에 대한 준비라든지 그런 게 좀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재는 제가 드리는 교재는 아마 이렇게 시리즈로 나갈 거예요. 요번에 내신 대비 교재는 한 5권 정도를 드리게 될 겁니다. 5권을 드리게 될 건데 지금은 교재를 안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은 인트로이기도 하고요. 소개하는 시간이기도 해서 오늘은 교재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 시간 혹은 그 다음 시간 정도의 교재가 나가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은 이제 첫날 이렇게 교재를 바로바로 드리면 좋겠는데 인원이 중간에 다시 또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수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뭐 이렇게 발주도 하고 주문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는 예상되기로는 아마도 다음 주 이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도 이제 제가 나눠드린 것으로 수업을 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교재가 100% 나가게 될 거고요. 교재는 참고로 한 번에 5권을 다 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권이 나가고 그런 다음에 또 나가고 추가로 나갈 건데 과제에 대한 부분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지만 옆에 판 있죠. 요거 옆에 판이 있어요. 저거 뭐냐면 저기에 이제 우리 인원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면 뭐 또 추가적으로 신입생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아마 인원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름이 저기에 적히게 될 거예요. 보통 제가 1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이름이 적힐 거고요. 그 이름 적힌 거 옆에 우리 단어 시험 본 거, 과제 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기입이 될 겁니다. 전부 다 기입이 될 거고 참고로 그 기입을 한 다음에 그거는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께 발송을 합니다. 매일매일 발송은 하지 못하고요. 어느 정도 쌓이면 부모님께 발송을 하고 다시 또 지우고 다시 발송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내가 언제 부모님께 보낼 거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단어 시험을 통과 못했거나 단어 시험 안 받거나 과제를 안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이게 집으로 가는 게 싫어. 혹은 내 친구들이 내 저 점수를 보는 게 싫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조교수님께 말씀드려서 재시험을 본다든지, 과제를 못했다면 조교수님께 말씀드려서 과제를 다 했으니까 저걸 바꿔달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해진 날짜까지 완성하시면 되고요. 그걸 집으로 보낼 거니까. 오케이? 나는 가정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채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두고 싶은 거예요. 부담감도 있어야 되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건데 채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교재는 이렇게 시리즈로 차례차례 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저거는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 채널에 보시면 제가 그 전에 수업했던 것들도 있고 문법 수업 한 것도 있고 설명회 한 것도 있고요. 오늘 사실은 이제 오늘 경희고 내신 대비에 대한 말을 좀 하고 있어서 요것도 이제 편집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놓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전에 수업했던 거, 예를 들어서 너희 선배들 수업은 어떻게 했었는가 이런 것들, 아니면 문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 알고 싶어, 그런 것들도 이제 찾아보시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펴보시면 되고요. 보이나요? 저기 뭐라 써있냐면 대치동 진짜 영어 이재영 이렇게 됐거든요. 그냥 진짜 영어 이재영이라고 치면은 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가서 혹시라도 필요한 자료들이 있거나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거기서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부터 좀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 이런 게 있습니다. 수업을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어떤 사정들이 있거나 아파, 어떤 이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수업에 결손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수업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 촬영을 해서 촬영본을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이 영상을 뭐 그냥 전체 공개로 계속해서 올려놨었어요. 전체 공개로 올려놓고 이렇게 그냥 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약간의 문제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너희보다 한 살 선배들 중에는 이제 실제로 수업 학원에 와서 수강을 하지 않은 친구인데 수강을 안 했어요. 영어는 좀 어느 정도 좀 하는데 그냥 이제 학원 다닐 필요가 있나? 그냥 안 다닌 거야. 그러다가 내신 대비는 하긴 해야 되니까, 근데 학원까지 가기는 싫어.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내 수업을 다 본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내 학생보다 시험을 잘 봤어. 젠장.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 학생들이 뿔이 난 거죠.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지가 공부 안 한 생각은 안 하고. 아무튼 그래서 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좀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영상을 전부 다 이제 비공개로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수업에 결손이 생기는 경우에는 영상을 보내드릴 건데 이렇게 합시다. 그 횟수를 제한하겠어요. 그 횟수를 제한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 와서 수업을 하고 단어 시험 보고 과제 검사를 받고 채점을 받고 확인받는 게 좋아요.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내신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장에 오셔야 됩니다. 코로나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현장에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 아파 못 가, 이거에 대해서 내신 대비를 하는 기간 동안에 수시로 아프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횟수를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은 3회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파서 못 오는 경우에만, 그런 상황에만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오피셜한 이유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에 뭐 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뭔가 한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에서 이제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허나 우리 집 놀러 가요. 가족 여행이 있습니다. 이건 오피셜하다고 절대로 볼 수 없죠.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까지 전부 다 배려해서 보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도 제한이 있어야 현장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횟수나 이런 것들은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요거는 뭐냐면 개별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도 개별적인 상담을 할 건데 그 상담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면 그 상담은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세요.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중간 끝난 다음 첫 수업에
애는 전부 다 개별적인 상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스케줄 짜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됐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 요거 옆에 있는 거죠. 저거 그대로 사진 찍어 놓은 거니까 요거 그대로 제가 부모님께 보내드릴 거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 시간표. 뭐 우리 시간표는 화요일하고 토요일, 화토 이렇게 시간이 되고요. 원래는 제가 그 매년 경희고 한 학년당 한 반씩만 운영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올해부터는 두 반으로 나눴어요. 두 반으로 나눈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수학이나 국어나 다른 시간표들 때문에 수업을 듣고 싶은데 시간표가 안 돼서 수업을 못 듣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시간표는 두 개로 나눠 놨어요. 뭐 이렇게 실력별로 약간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도를 빠르게 나가고 그런 다음에 그 남는 시간에 문제풀이를 조금 더 많이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목요일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형태. 이렇게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할 거다라고 하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지는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무조건 좋은 등급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내신은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니 그냥 어영부영 내가 학원에 왔고 수업을 들었으니까 점수가 잘 나오겠지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많은 시간들을 써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